한국이 반도체 국산화하는 것을 얕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경계를 나타낸 것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사다 오카야마 상과대학 교수는 최근 경제 주간지 동양경제에 한국 반도체 재료 국산화를 얕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격한 바와 같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한국에 추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관계자들은 일본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기술 따라잡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문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교수는 지금까지 비슷한 대사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 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가전, 반도체, 액정, 621 패널, 2차 전지, 스마트폰 이런 부분은 한국의 순식간에 따라잡혔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추월되어 버렸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의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장점은 일본 측의 예상을 넘는 속도로 일본의 뛰어난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모방과 수평 분업을 교묘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의 잘하는 능력이 선진적인 생산 시스템인 반면에 한국 기업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속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미국 기업의 기술을 모방을 했다 해도 일본의 독자적인 개량 노하우는 일본화하는 것에 열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샤프의 창업자는 일본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제품화할 때 오사카 신사이바시에서 보았던 미국 라디오를 가져다 분해를 하고 눈동량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영에서 말하는 수직 통합 방식이라는 거죠. 자사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상식이며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부품과 재료를 외부 업체에 만들어달라 해도 계열이라는 강력한 관계를 중시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제조업체들은 생산 장비와 재료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달하는 수평 분업을 관철시켜서 스피드 중시형 경영을 핵심 역량으로 하는 모방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빔밥 전략이죠.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제조, 장비 및 재료를 투입하면 반도체와 LCD 패널이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형 양산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벌 자본주의가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이었던 것이죠. 한국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거액의 공공투자,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하겠다, 국산화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한국 기업이 연구개발에만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보 수집과 인재 스카우트에 투자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는 거죠.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것을 받은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런 이유로 해당 기업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짓은 한국 기업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짓의 의미는 인력 스카우트, 일본 기술 빼내기 이런 모든 산업적인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하죠. 합법적으로 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소재, 부품 업체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는 있을 수 있고 기술자를 구조조정하는 국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국 업체는 그들을 고액 보수로 호시탐탐 노리고 올 것이라는데요.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회사의 평가를 꺼리는 느낌,
조기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기술자 정년까지 근무를 올린 후에 제2의 인생을 모색하고 있는 베테랑 등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이 교수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일본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수출 규제는 정부의 명령으로 가능하더라도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마음은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나가타 교수는 한번 떨어진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한일 분업의 공급 사슬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본 소재 부품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이번에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제 부품 조달 기업은 중국이 될지 모른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장점은 사람의 마음을 잡는 데 뛰어나다라는 것이라고 밝혀서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즉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산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가타 교수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회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기업과 거래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 실적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반응입니다. 한국 보고 있으면 나도 한숨밖에. 한숨이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는. 즉 산업 스파이 방지 등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라는 것. 산업 스파이의 방지가 아니라 이거 합법적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다면 벌써 다른 나라도 하고 있을 것. 그렇죠. 쉽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한다는 거죠. 몇 년 후 한국의 역사 교과서 일본은 화이트 국가의 틀에 넣어 한국의 기술 개발을 저해해왔다. 그러나 위대한 한민족은 시위와 불매운동에 화이트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친구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부를 정도의 실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라이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이벌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실력을 키우면 라이벌을 뛰어넘는 제자가 스승을 넘는 실력이 나오겠죠. 대학 너무 많다. 이 교수를 욕하는 거죠. 바보 같다. 불화수소의 기술자를 데려가도 정밀 밸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불화수는 만들 수 없다. 이 친구는 뭐 그냥 무조건 반대에 반대네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를 계속 해봐야 기술을 따라하기 위한 노력들은 멈추지 않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